한 남자의 삶은 종종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곤 합니다. 특히 그 파도가 지나간 줄 알았던 과거의 깊은 심연에서 다시 밀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가장 큰 갈림길에 서게 되죠. 여기 마흔 중반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도진.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재직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는 지난날의 쓰디쓴 아픔을 딛고 비로소 잔잔한 평화를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이제 더 이상 경랑에 휩쓸리지 않는 고요한 바다와 같았죠. 도진에게는 가슴 저미는 과거가 존재합니다. 10여 년간의 결혼 생활, 그는 아내 이수연에게 시도 때도 없이 경제적인 무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수연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촉망받는 의사로 승승장구했죠. 지성과 빼어난 미모를 겸비한 그녀는 사회적으로 높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눈에 도진의 평범한 회사원 생활은 늘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당신 월급으로는 아이 학원비도 감당 못해요. 당신이 버는 돈으로는 겨우 숨만 쉬고 사는 거죠. 수연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칼날 같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던 도진의 마음을 매번 난도질했죠. 특히 아이를 갖는 문제에 대한 수연의 발언은 도진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가 아이 낳는다고 일을 쉬면 누가 우리 집 경제를 책임질 건데요? 당신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솔직히 당신 벌이로는 애 키울 엄두도 안 나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된 지독한 무시는 도진의 자존심을 갉아먹었고 결국 그를 한없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도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이대로 괜찮을까? 수많은 밤을 고민하며 그는 점차 무너져 갔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았던 시간들이 강물처럼 흘러싸였습니다. 마침내 도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릅니다. 수연은 도진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경제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줬잖아요. 당신은 그저 편하게 살았을 뿐 아닌가요? 수연은 분노와 서운함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도진에게는 돈보다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진정한 사랑이었죠.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깊어진 골은 결국 메울 수 없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이혼을 만류했지만 도진은 굳건했습니다. 그는 이 선택이 자신에게 비로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이혼 후 도진의 삶은 예상외로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짓눌렸던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함을 느꼈죠. 억지로 붙들고 있던 관계의 끈을 놓자 비로소 자유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업무에 더욱 집중하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늘 평범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의 성실함과 꼼꼼함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상사에게 칭찬을 받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죠. 주말에는 오랜 취미였던 등산과 사진 동호회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푸른 자연 속에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담으며 그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열정과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찍은 풍경 사진들이 사내 공모전에서 당당히 입상하면서 도진은 비로소 자신의 또 다른 가치를 인정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의 삶은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활기 넘쳤습니다. 이혼의 상처는 아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의 평범하고 고요했던 일상에 갑작스러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퇴근 후 회사 로비를 나서려던 도진의 눈에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선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이 돌아서는 순간 도진의 심장은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회사 사무실로 찾아온 이는 다름 아닌 전 아내 이수연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그녀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늘 당당하고 도도했던 모습 대신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고 수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고급스러운 의상조차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도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여기에 찾아온 걸까? 우리가 더 이상 볼 일이 있을까? 차갑게 얼어붙은 두 사람의 공기 속에서 수연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진 씨, 저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너무나도 혼자 감당하기 버거워요. 수연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이야기는 도진의 마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진 듯 미세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도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상처 주었던 그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와서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분노와 의문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지쳐 보이는 눈빛, 힘없이 늘어진 어깨가 마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녀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얼마나 힘들면 나를 찾아왔을까? 이성적으로는 밀어내야 하지만 인간적인 연민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지난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승승장구하던 대학병원 의사로서의 삶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 소송에 휘말리고 병원 내 복잡한 정치 싸움에 이용당하며 배신감과 좌절감을 맛봤습니다. 늘 곁에 있다고 생각했던 동료들은 하나둘 그녀를 외면했고 사회적 성공만을 줬던 그녀의 삶은 급격히 고독해졌습니다. 성공이라는 껍데기만 남고 그 안은 텅 비어버린 듯한 외로움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당신의 진심을 몰랐죠. 제가 가진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돈과 명성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아이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너무 경솔하고 못된 말을 했어요. 정말 후회합니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들을 수 없었던 진심과 함께 깊은 회한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도진은 그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정말 수연이라고? 그녀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도진은 깊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지난 아픔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 어렵게 찾아온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그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그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의 인연에 대한 미련과 힘들어하는 그녀에 대한 연민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했습니다. 혹시 수연이 정말 변한 것이라면 그녀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할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진은 수연에게 당장 답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도진은 가장 믿는 친구인 재민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재민은 도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진아,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가기 마련이야. 물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건 이해하지만 중요한 건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잊지 않는 거야. 너 지금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굳이 아픈 과거를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있을까? 재민의 현실적인 조언은 도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간과했던 중요한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홀로 조용한 공원을 걷고 자신이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보며 스스로의 진정한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과연 그는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행복한 길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도진은 수연을 다시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카페 한 구석,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던 중 수연은 다시 한번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는 도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이는 듯 보였죠. 하지만 도진은 수연의 진심이 너무 늦게 찾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그는 그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이 모든 것이 도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서 이제는 그 상처를 다시 건드릴 용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깊은 숨을 내쉰 도진은 마침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수연 씨, 당신의 진심은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이 힘들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편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수연은 도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임을 인정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바쳤던 관계가 이제는 이렇게 씁쓸하게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수연은 김도진의 삶에서 다시 멀어졌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이내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의 삶은 다시금 고요하고 평온한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김도진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며 오롯이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 언젠가 그의 삶에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으며 말이죠.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후회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도진과 수연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